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경제학의 기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는 지금까지 경제학을 제대로 접해보지 못한 분들을 위한 강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시중에 많은 경제학 원론 또는 경제학 개론 이런 책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사실 그 내용도 많고 굉장히 또 책도 두껍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경제학 원론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 안에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아마 또 어려운 내용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경제학의 기초 이 강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까지 모두 포함한 그런 강의가 아니고 정말 경제학을 처음 배우는, 경제학을 제대로 접해보지 못한 그런 분들을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일단은 좀 빼고 경제학의 정말 기초 중에 기초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알고 먼저 경제학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 강의를 듣고 그리고 나서 좀 더 수준이 조금 더 올라간 그런 강의를 들으시거나 아니면 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제학의 기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시간이니까 경제학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경제 그리고 경제 행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어요. 자, 경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도 이제 경제가 좋다, 나쁘다, 어떻다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경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제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사회적 제도, 관습 등의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들을 총체적으로 우리가 경제라고 말합니다. 경제라고 말하는데, 그럼 여기에 경제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경제 행위는 그럼 뭐냐? 경제 행위라고 하는 것은 경제 객체는 좀 이따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이제 경제 객체라고 하면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말하는데, 경제 객체의 생산 그리고 소비 분배와 관련된 경제 주체들의 행위, 자, 이것을 우리가 경제 행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 자, 이렇게 말하면 뭔가 굉장히 심오한 뭔가가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이제 스포츠 중에 야구를 좋아하신다. 그러면 자, 투수가 자, 공을 던진다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행위입니다. 행위고 누가 던지냐? 투수가 던집니다. 그죠? 주체입니다. 주체. 자, 공을 던지는 주체 아닙니까? 그럼 투수가 뭘 던집니까? 공을 던집니다. 이 객체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 이제 경제 주체에 해당하는 거, 경제 주체에 대해서 좀 이따 배울 거예요. 경제 주체라고 하면 가계, 기업, 그리고 정부, 외국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제 주체다 이거예요. 주체. 여기서는 이제 투수에 해당하는 겁니다. 투수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공에 해당하는 것이 뭐냐? 경제 객체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재화 서비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던진다에 해당하는 행위는 뭐냐? 바로 생산한다, 소비한다, 그리고 분배한다. 이게 이제 행위인 겁니다. 자, 이 전체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경제 주체도 나왔고, 경제 객체도 나왔고, 경제 행위 이렇게 나왔잖아요. 먼저 경제 주체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주체는 뭐였습니까? 아까 앞에서 투수에 해당하는 거죠. 그 행위를 하는 주체다 이겁니다. 경제 행위를 담당하는 주체다. 앞에서 제가 네 가지를 이미 말을 했습니다. 뭐였습니까? 가계, 기업, 정부,
그리고 외국입니다. 외국. 자, 가계, 기업, 정부는 이거는 국내에 해당하는 거죠. 국내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외국하고는 우리가 무역을 합니다. 무역을 하기 때문에, 자, 지금은 다 개방 경제 아닙니까? 그래서 외국도 경제 주체에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4대 4개의 경제 주체, 가계, 기업, 정부, 그리고 외국까지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계를 보시면, 그럼 가계는 그냥 우리 일반 개인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우리 일반 개인은 뭐 합니까? 생산물 시장에서 각종 생산물을 수요, 즉 소비한다 이겁니다. 사서 소비하는 겁니다. 그죠? 생산물 시장에서는 생산물을 사서 소비한다. 자, 그게 여기서는 이제 생산물 수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생산 요소를 공급한다. 자, 생산 요소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여러분들은 노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동. 생산물을 생산을 하려면 반드시 사람의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럼 그 노동력은 누가 제공하냐? 우리가 제공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가계는 노동력과 같은 생산 요소를 공급합니다. 그래서 생산 요소 시장에서 생산 요소를 공급한다. 그리고 생산 요소를 공급해서 노동력을 공급해서 우리는 임금을 받습니다. 월급을 받아요. 자, 그것이 이제 소득이 되는 거죠. 그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생산물 시장에서 생산물을 사서 소비합니다. 수요를 한다 이겁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고, 자, 먼저 가계 보셨고요. 그 다음에 기업. 기업은 뭐니 해도 생산의 주체입니다. 생산물을 결국은 각종 상품, 제품을 생산해서 공급한다 이겁니다. 생산의 주체, 즉 공급의 주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는 아까 생산 요소, 좀 노동력을 생각해 보자 그랬습니다. 노동력을 공급하고 월급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주로 어디에서 일합니까? 기업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월급을 받죠. 그래서 기업은 생산 요소를 또 고용을 합니다. 생산 요소를 고용. 생산 요소 고용은 결국은 생산 요소에 대해서는 수요자입니다. 생산물은 공급하고 있고 생산 요소에 대해서는 수요자의 입장, 수요자의 위치에 있는 것이다. 기업은. 자, 그래서 이 가계와 기업을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민간 경제 이렇게 부릅니다. 가계가 노동력을 공급하고 또 그다음에 그 월급을 가지고 소비한다. 기업은 자, 생산물을 판매해서 수익을 얻죠. 그걸 가지고 또 어떻게 합니까? 직원들한테 월급을 줍니다. 고용을 하고 월급을 줍니다. 자, 그 부분을 우리가 민간경제 이렇게 부르고 있다. 민간경제, 가계와 기업에 해당하는 민간경제. 자, 그리고 나서 정부가 있습니다. 자, 정부는 정부가 직접 생산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정부가 민간 경제로부터 민간 경제에서 생산된 생산물을 또 소비하기도 해요. 정부는 소비와 생산을 동시에 담당하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은 이 민간 경제의 조정 역할도 한다 이겁니다. 민간 경제의 조정 역할도 한다. 자, 정부가 그냥 손 놓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민간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정도 해주고 법률을 제정하기도 하고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기도 하고 그죠? 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정부 역할도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공정한 그런 경제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행위도 합니다. 그죠? 단속도 하고 그죠? 규제도 합니다. 자, 민간 경제의 조정 역할을 한다. 정부는. 자, 이 정부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공공경제가 되겠습니다.
공공경제. 그리고 이 가계, 기업, 정부를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국민경제 이렇게 부릅니다. 즉 국내의 민간경제와 공공경제를 묶어서 자 국민경제 이렇게 부릅니다. 가계, 기업, 정부로 묶여진 국민경제. 그다음에 이제 경제 주체에 또 하나 더 있죠. 외국이 있습니다. 외국하고는 우리나라하고 외국하고는 무역을 하잖아요. 그죠? 외국은 무역의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외국까지 이제 묶어지게 되면 이것이 바로 이제 개방경제 이렇게 말합니다. 개방경제. 자, 그다음에 그렇다면 앞에서 우리가 4개의 이제 경제 주체를 봤는데 그 경제 주체 중에서 일단 외국은 제외하고 자, 가계, 기업, 정부, 자, 우리 국민 경제를 구성하는 가계, 기업, 정부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러한 경제 주체들의 그럼 목표는 뭐냐? 무엇을 목표로 경제 행위를 하는 것이냐 이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가계를 봅시다. 가계는 우리 앞에서 말을 했지만 생산물을 소비하는 소비자의 입장에 있습니다. 생산물을 소비하는 소비자의 입장에 있다. 자, 소비를 통해서 그 뭘 목표로 하는 것이 왜 소비하는 거죠? 자,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소비를 하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고 목표가 있겠습니다만은 자, 우리 경제학에서 자, 소비의 목표는 뭐다? 자,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효용의 극대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효용의 극대화. 효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개인적인 주관적인 만족감이에요. 효용은 결국은 주관적인 만족감입니다. 우리는 먹고 마시고 또 잠도 자고, 그죠? 잠을 자려면 집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먹고 마셔야 또 살 수가 있죠. 또 먹고 마시고 또 집이 있고, 그죠? 그다음에 그 이외에도 또 교육도 받아야 되고, 자, 교육도 받아야 되고, 각종 핸드폰도 사서 사용해야 되고, 노트북도 사서 사용해야 되고, 자, 여러 가지 이제 생산물을 소비하고 있는데, 그를 통해서 결국은 무엇을 느끼는 것이냐? 만족감, 주관적인 만족감, 효용을 느낀다. 자, 그러면 그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가계, 경제 주체인 가계의 목표가 되는 것이다. 효용의 극대화다. 자, 그 다음에 기업은 뭡니까? 기업은 생산물을 공급하고 있죠. 그래서 생산물의 생산자, 즉 공급자다. 이겁니다. 생산물을 공급한다는 것은 결국 생산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생산을 해서 판매하는 것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생산해서 판매를 해야 공급하는 거죠. 생산해서 그냥 창고에만 쌓아두면 공급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생산물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거, 공급자의 위치에 있는데 그 공급을 통해서 기업은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자, 경제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경제 주체,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생산이라는 경제 행위를 한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정부는 뭡니까? 정부는 우리 앞에서도 봤지만 생산을 하기도 하고 소비도 하기도 하고 동시에 담당하기도 하고 중요한 것이 민간 경제를 조정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정부는 그럼 과연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 자, 전체 사회후생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전체 사회후생 전체를 극대화한다. 기업은 기업대로 이윤 극대화를 통해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또 개인들에 대해서는 효용 극대화를 느끼면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여러 가지 규제, 법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자, 조정을 한다 이거예요. 그를 통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자, 사회 후생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자, 경제 주체의 목표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경제 객체, 아까 투수가 공을 던진다 할 때 그 객체, 투수가 뭘 던지냐? 공을 던진다. 그죠?
그럼 그 아까 경제 주체가 있었는데 경제 주체가 무엇을 하냐? 무엇을 하냐? 한다는 데 해당하는 것이 바로 생산한다, 소비한다, 분배한다. 그게 이제 경제 행위에 대한 것이고요. 그럼 경제 주체가 뭘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냐? 자, 소비자가 소비를 하죠? 뭘 소비합니까? 자, 생산물을 소비합니다. 또는 눈에 보이는 생산물, 눈에 보이지 않는 용역, 서비스. 그러니까 재화, 눈에 보이는 생산물이 재화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생산물은 서비스, 우리가 용역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하고 기업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경제 객체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재화, 서비스 이런 것들이 경제 객체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경제 행위를 하는 대상이다. 자,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가치를 가진 것이다.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실질적 가치를 가진 것이 바로 경제 객체다 이겁니다. 자, 여기에는 경제 객체에는 크게 보면 생산물이 있고 생산 요소가 있어요. 아까 우리 생산물 시장, 생산물이 거래되는 시장을 말하는 거죠. 그죠? 다음에 생산 요소 시장,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생산 요소가 거래되는 시장. 생산 요소의 대표적인 게 아까 말했던 노동이에요. 자, 그 노동이 거래되는 시장, 생산 요소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 객체에는 크게 보면 생산물, 생산 요소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두 가지를 설명하지만 앞으로 설명하는 대부분은 생산물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이제 앞으로는 하게 됩니다. 앞으로 하게 돼요. 자, 그럼 먼저 생산물은 뭐냐? 생산물은 생산 활동의 결과물이죠. 생산 활동의 결과 뭐가 나오냐? 그래서 생산 활동의 결과인 산출물이다. 그것이 바로 생산물이다 이겁니다. 다음에 생산 요소는 뭐냐? 생산 요소는 그 생산 활동을 하는 과정, 즉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경제적인 자원들을 우리가 생산 요소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 생산 과정에 뭔가 투입이 되어야 그래야 뭔가 생산물이 나오죠. 아무것도 투입된 게 없는데 뭔가가 생산될 리가 없지요. 그래서 생산 과정에 투입되는 경제적 자원이 바로 생산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 객체의 대표적인 경제 객체를 크게 보면 생산물과 생산 요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먼저 우리가 그 중에서 생산물. 자, 생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거기 보면 재화 그리고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우리말로 이제 용역 이렇게도 말하죠. 자, 재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쓸모가 있는 유형의 물건이다. 유형의 물건을 우리가 재화 이렇게 말하고요. 서비스,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자, 무형이겠죠. 자, 그럼 먼저 이 유형의 물건, 재화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면 재화를 보면 크게 보면 이제 자유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유재. 자유재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재화를 우리가 자유재라고 합니다.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재화. 자유재라고 합니다. 다음에 경제재라고 하는 것은 비용을 지급해야만 얻을 수 있어요. 비용을 지급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비용을 지급해야 얻을 수 있다. 이 말은 누군가가 생산을 했기 때문에 생산을 해서 팔고 있기 때문에 나는 비용을 지급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누군가가 생산을 인위적으로 생산 행위를 해서 나온 그 결과물이기 때문에 나는 그 비용을 줘야 나는 그것을 소비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경제재입니다. 비용을 지급해야 얻을 수 있다. 비용을 지급해야 얻을 수 있다. 그게 바로 경제재라고 하는 겁니다. 재화는 크게 보면 자유재,
하고 경제재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경제학에서 말하는 재화는 바로 이 경제재를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가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 생산물에 해당하는 것은 결국 경제재다 이거예요. 경제재. 생산물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어떤 경제 주체가 생산을 한 거 아닙니까? 경제 주체가 실제로 생산 행위를 통해서 생산한 그 결과물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자유재, 경제재 중에서는 경제재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쓸모 있는 무형의 어떤 활동이나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생산물의 결과를 말하는 결과물,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어떤 활동 또는 어떤 기능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히 사람이 활동을 해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공짜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당연히 그에 맞는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겠죠. 자, 대표적으로는 운송 서비스. 그죠? 운송 서비스. 뭐 대중교통 같은 것이 대표적인 것이죠. 다음에 금융 서비스, 통신 서비스, 교육, 의료 등등. 자, 많은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활동 또는 기능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물은 크게 보면 재화 그리고 서비스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경제학에서 말하는 생산물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 중에서는 이제 경제재를 말하는 것이다 설명했고, 그래서 재화 중에서 경제재 그리고 이 서비스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생산물, 경제 객체 이렇게 말합니다. 경제 행위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경제 행위의 대상이 되는 것이 바로 재화 중에 이제 경제재.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재화 그러면 경제재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생산물을 거래하는 그런 시장을 우리가 생산물 시장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생산물 시장. 자, 그다음에 참고로 이 재화를 구분할 때 아까 이 비용을 지불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자유재냐 경제재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자, 비용 지불 여부에 따라서 아까 제가 설명할 때 자유재 경제재 설명을 이미 했습니다. 요거는. 그다음에 이것 말고 또 사용의 용도에 따라서 소비재냐 자본재냐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자, 소비재 자본재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다 이거 경제재에 다 해당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소비재 자본재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는데, 소비재라고 하는 것은 자, 일상생활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자, 직접 사용하는 거예요. 직접 개인들이 직접 사용한다 이겁니다. 일상생활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직접 사용하는 재화. 대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재화는 사실은 소비재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죠? 우리가 먹는 것도 그죠? 먹고 다음에 각종 펜을 사용하죠. 노트북도 사용하죠. 핸드폰도 사용하죠. 그 모든 것이 다 일상생활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우리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다 소비재다. 소비재. 자, 그런 것들은 소비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자본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본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에 사용되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소비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대표적으로 자, 소비재를 생산한다. 핸드폰을 생산한다. 노트북을 생산한다. 펜, 볼펜이나 만년필이나 이런 펜을 생산한다. 뭐 그런 것들을 생산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생산하기 위한 자, 공장이라는 공간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공장 안에 그걸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장치, 그죠? 기계 장치와 같은 그런 것들이 또 필요하죠. 자, 그런 것들이 바로 자본재입니다. 그런 공장, 기계 장치 뭐 이런 것들이 다 자본재. 왜? 다른 재화를 생산하는데 그것이 사용되고 있잖아요. 자, 그것이 바로 자본재다 이겁니다.
자본재. 자, 그 다음에 생산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 요소를 보겠습니다. 생산 요소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인적 자원, 생산 요소. 생산물을 생산하는 과정에 투입이 되는 뭔가 경제적 자원이 있다. 그 대표적인 거 사람의 노동력, 그죠? 인적 자원이에요. 그래서 그 인적 자원, 그걸 우리가 노동 이렇게 표시하고요. 보통 이제 약자로 우리가 L이라고 표시합니다. L이라고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물적 자원이 있습니다. 물적 자원. 아까 말했던 공장, 그 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공간, 건물이라는 공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공장,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계 장치, 각종 자동화 장치, 이런 것들 다 이 생산 요소, 물적 자원에 해당하는 겁니다. 물적 자원. 자, 이걸 우리가 보통 이제 자본재, 아까 이렇게 자본재라고 말했는데, 자본재, 그걸 우리가 보통 이제 이 경제학에서는 자본이라고 표시합니다. 자본. K라고 보통 약자로 표시합니다. K. 자, 우리가 이제 회계나 이런 걸 배우다 보면 자본 하면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자본재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자원도 생산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자연자원, 각종 석유와 같은 그런 취하죠. 석유, 석탄, 그 여러 가지 우라늄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지하 자원들을 우리가 생산해서 우리가 그것을 원재료로 해서 또 여러 가지 생산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자연 자원도 당연히 생산 요소의 생산 과정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생산 요소에 들어갑니다. 석유 등의 지하 자원. 그다음에 토지와 같은 것들 이렇게 또 들어가는데, 여기서 보통 이제 토지가 있는데요. 이 토지라고 하는 것을 보통 경제학에서는 이 토지는 자연 자원이지만 자본, 여기서 이제 좁게 말하면 이 자본은 물적 자원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가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자연 자원에 해당하는 토지도 여기 자본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 자본이라고 하면 토지도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노동과 자본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자, 생산의 이요소 이렇게 부릅니다. 생산의 이요소. 경제학에서 말하는 생산의 이요소, 즉 생산 요소, 생산의 이요소 하면 노동 그리고 자본, 이렇게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라 이겁니다. 생각하시라. 자, 이러한 생산 요소를 거래하는 시장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생산 요소 시장, 생산 노동이 거래되는 시장은 노동시장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노동시장 같은 것들은 다 생산 요소 시장에 들어가는 것이다. 생산 요소 시장에 들어간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경제 객체를 우리가 한번 요약 설명을 했는데, 한번 요약을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경제 객체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 생산물과 생산 요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생산물은 자, 재화가 있고 서비스가 있었다 이겁니다. 자, 근데 이 재화에는 자유재가 있고 경제재가 있는데,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 재화라고 하는 것은 경제재를 의미한다 그렇게 말을 했죠. 자, 그래서 이 경제재와 서비스가 결국 뭐가 된다? 자, 경제행위의 대상이 되는 재화와 서비스다. 즉 생산물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에서 생산물 하면 자, 바로 재화 중에 경제재 그리고 서비스를 의미한다. 경제행위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랬고, 그다음에 생산 요소 세 가지가 있었죠. 자, 처음에 인적 자원, 우리가 노동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물적 자원이 있었습니다. 물적 자원은 우리가 자본 이렇게 말을 했죠. 근데 이 자본에는 자, 토지라는 자연 자원 중에서 토지라는 토지도 포함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노동과 자본을 우리가 생산의 이 요소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전체적으로 경제 객체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의 처음에 우리가 보통 이제 배우는 내용 중에 하나가 희소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희소성의 법칙. 그리고 그 희소성의 법칙 때문에 뭐가 나오냐? 경제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은 경제학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죠. 경제학은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문이다 이겁니다. 근데 이 경제 문제는 왜 발생하냐? 희소성의 법칙 때문에 경제 문제가 발생한다. 자, 그럼 희소성의 법칙 먼저 알아야 되겠죠. 희소성의 법칙. 자, 경제 주체, 뭐 가게, 기업 뭐 다 있지만 그냥 인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인간의 욕망은 무한합니다. 그죠?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좋고, 더 가지고 싶고, 그죠?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자, 이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경제적 자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경제 자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해요. 자, 그래서 인간의 욕망은 무한합니다. 자, 인간은 좋은 집을 가지고 싶어 해요. 그죠? 인간은 좋은 집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그 좋은 집은 어디에다 지어요? 하늘에 지을 수는 없는 거죠. 땅에다 짓습니다. 토지 위에 집을 지어요. 그러면 집을 가지고 싶다. 더 좋은 집을 더 많이 가지고 싶다라고 해서 집을 무한정 지을 수가 있습니까? 땅은 한정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땅 중에서도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땅은 또 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희소성이다 이거예요. 상대적으로 경제적 자원은 부족한 겁니다. 그죠? 자, 그걸 우리가 이제 상대적 희소성 이렇게 말하는데 어쨌든 이것이 바로 희소성의 법칙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희소하다. 뭔가 나는 더 가지고 싶고 더 먹고 싶고 한데 자원은 한정돼 있다. 그렇다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자, 그러면 만약에 아까 잠깐 주택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 인간은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그리고 내 집이 한 채뿐만 아니고 두 채, 세 채가 있어가지고 내가 여기 가도 내 집에서 자고 저기 가도 내 집에서 자고 따로 숙박시설에 갈 필요 없이 부산에 가서 내 집에서 자고 서울에서 내 집에서 자고 광주에서 내 집에서 자고 그럼 좋겠죠. 근데 그걸 무한정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렇게 못한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땅은 한정되어 있고 내가 가질 수 있는 집은 한정되어 있고 땅도 한정되어 있고 내 돈도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내 집을 어디에다가 둘 것이냐? 어디에다 짓고 어디에 있는 집을 내가 살 것이냐? 그런 문제가 발생하겠죠. 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예요. 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 희소성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된다. 내가 무한정 내 집을 다 짓고 내 집을 짓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어디에다가 얼마만큼 집을 짓고 또는 살 것이냐 하는 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 자, 결국은 이 제한된 자원으로 인해서 내 욕망을 그래도 최대한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한 내 욕망을 일단은 채워야 된다. 최대한의 욕망을 충족시켜야 되는 상황, 이러한 상황을 경제 문제 이렇게 말합니다. 경제 문제 이렇게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경제 문제는 왜 생기는 거다? 희소성 때문에 생기는 거다. 자, 경제 문제의 발생의 원인은 뭐다? 희소성의 법칙 때문이다. 그리고 이 경제학은 결국은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문이다. 그랬습니다. 결국 경제학의 시작은 희소성의 법칙이다. 그래서 보통 경제학 수업을 듣게 되면 첫 시간에
희소성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학의 정의 잠깐 말했는데요. 희소성의 법칙 때문에 경제 문제가 발생한다 그랬죠. 그럼 이 경제 문제는 문제로 놔두는 것이 아니고 해결을 해야 돼요.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어떤 선택이 합리적인 선택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도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 합리적 선택의 문제를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경제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경제학은 합리성 그리고 선택에 관한 학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재화 서비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 등등의 이제 경제 행위라고 있습니다. 경제 행위와 관련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제 선택의 문제에 부닥치게 돼요. 그래서 그 선택의 문제가 바로 경제학의 주요한 분석 대상, 연구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 경제학의 연구 범위는 이제 단순히 생산물, 공장에서 생산하는 생산물, 뭐 그런 생산물이나 그런 것을 넘어서 이제 어디까지 이제 미치고 있는 거냐? 자, 결혼, 출산, 정치, 범죄, 정보 등등 해서 선택의 문제, 합리성과 선택의 문제에 부닥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까지 경제학의 연구 범위가 넓어지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 경제학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분류할 수 있는데 경제학은 뭐 여러 가지로 분류하는 방법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딱 한 가지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경제학은 크게 보면 미시경제학하고 거시경제학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미시경제학은 뭐냐? 아까 우리가 경제 주체 말했죠. 뭐였습니까? 자, 경제 주체는 가계, 기업, 그 다음에 정부, 외국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냥 이 국민 경제만을 살펴본다면 가계, 기업, 정부예요. 자, 그게 이제 개별적인 경제 주체들인데 아까 우리가 뭐 했습니까? 가계는 효용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그랬고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랬고 정부는 사회 전체 후생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죠? 자, 이 개별 경제 주체별로 최적화 행위, 효용 극대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사회 전체의 후생 극대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개별 경제 주체별로 최적화 행위를 연구하고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시경제학을 할 때는 소비자 이론이 있고 뭐 기업 이론이 있고 뭐 공공경제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게 다 개별 경제 주체별로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 그게 이제 미시경제학입니다. 미시경제학. 그래서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 생산자의 이윤 극대화, 정부의 사회 우생 극대화. 자, 이런 것들을 연구하게 되는 것이다. 거시경제학은 뭐냐? 자, 여러분들이 보통 언론 기사 또는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각종 경제와 관련한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은 다 거시경제학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이게 뭐냐? 자, 가계, 기업, 정부 그리고 거기다가 외국까지 더해지면 전체가 이제 경제 주체들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 경제 주체들이 각각 다 자기의 이윤을 극대화하고 자기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소비하고 그런 행위들을 각각 다 합니다. 그 결과로 국민 경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형성이 되는데 그걸 전체적인 결과 국민 경제를 연구하는 것이 바로 거시경제학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경제 전체의 변수 그리고 경제 현상을 연구하고 분석한다. 그래서 거시경제학에서는 뭘 연구하냐? 국민 소득, 물가, 실업 문제, 인플레이션.
정부의 정책과 관련한 부분, 경기 변동, 경제 성장 등등. 자,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거시경제학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경제와 관련한 각종 뉴스나 기사를 보면 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대부분 다 여러분들이 접하는 경제 관련 뉴스나 기사는 다 거시경제와 관련한 내용들이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참고 자료 나와 있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하게 될 이 경제학의 기초 이 강의는 여기에 있는 이 참고 자료들을 가지고 제가 강의 자료를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또 이 참고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경제학의 기초 첫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